아침에 눈 딱 떴을 때 말이죠. 다리가 아우 가뿐하다, 힘차다 이런 느낌 드세요? 아니면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시나요? 혹시 밤에 자다가 다리에 막 쥐가 나서 깨거나 예전엔 거뜬했는데 계단 오르는 게 영 버겁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골든헬퍼입니다. 오늘은요, 자꾸만 약해지고 불편해지는 이 다리 때문에 고민이신 우리 시니어분들께 다시 활기찬 발걸음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그냥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숨겨진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나온 여러 학술 자료랑 건강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리 근력을 딱 잡아주고 밤낮 없이 찾아오는 그 지긋지긋한 경련 있죠. 그걸 예방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7가지 핵심 영양소를 찾아냈어요. 이게 부족하면 우리 다리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또 어떻게 채워 넣어야 다시 튼튼하고 팔팔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일상이 다시 편안해지게요. 자,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볼까요? 바로 그 유명한 햇볕 비타민 D입니다. 보통 비타민 D 하면 다들 뼈 건강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는 하나같이 비타민 D가 다리 근력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 넘어지는 거, 이 낙상 위험하고 딱 연결된다는 점이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비타민 D는요, 우리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잘 만들어서 힘을 내고 또 신경에서 오는 명령을 딱 받아서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꼭 필요해요. 특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탁 잡잖아요. 그때 필요한 속근섬유라는 게 있는데 이 근육의 힘을 지켜주는데 비타민 D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들 보면요, 실제로 혈액 속에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력도 약하고 또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훨씬 높았어요. 심지어 의자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간단한 동작조차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힘이 좀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균형 감각이랑 낙상 위험까지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였네요.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떤 증상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다리가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진다거나 힘이 쭉 빠지는 느낌, 그런 거요. 또 이유 없이 근육이 아프거나 좀 뻣뻣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그러면 비타민 D 부족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뼈 건강 말씀하셨는데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뼈까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지는 거죠. 다리 힘도 없는데 뼈까지 약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렇군요. 정말 다방면으로 중요하네요. 그럼 이 비타민 D 어떻게 보충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햇볕 쬐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요즘은 실내에 계신 시간도 많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햇볕 통해서 피부에서 만드는 게 제일 자연스럽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어라든지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있죠. 그리고 달걀 노른자, 또 비타민 D 강화 우유나 유제품들, 이런 게 좋은 공급원이에요. 근데 많은 시니어분들, 특히 식사량이 좀 줄었거나 바깥 활동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채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역시 영양제, 보충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은 하루에 한 800에서 1000IU 정도로 권장하는데요.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르니까 필요량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건 역시 병원에서 피검사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딱 맞는 용량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양소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뼈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거, 칼슘입니다. 나이 들면 뼈 약해지는 거야 당연하다 하지만 이게 또 다리 골절로 이어지면 활동하는데 정말 큰 제약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자료 보니까 칼슘 역할이 그냥 뼈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칼슘 하면 다들 뼈 성분으로만 아시는데 사실은 근육이 움직이는데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걷거나 물건을 짚거나 할 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 칼슘 이온이 꼭 필요해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시동 거는 열쇠 같은 거죠. 칼슘이 근육세포에 딱 신호를 줘야
근육이 제대로 힘을 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면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근육 자체도 좀 힘을 못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요,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막 수축해서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또 힘을 주려고 해도 근육이 제대로 반응을 못해서 다리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걷다가 다리가 막 후들거린다거나 계단 오를 때 힘이 붙인다, 이런 증상도 칼슘 부족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칼슘은 어떤 음식으로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맨날 우유나 멸치만 생각했는데 다른 좋은 식품도 좀 있을까요? 아, 그럼요. 많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 물론 좋고요. 그거 말고도 케일이나 청경채처럼 잎이 짙은 녹색 채소 있죠.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견과류, 두부, 또 뼈채로 먹는 정어리 같은 생선, 이런 데도 생각보다 칼슘이 아주 풍부해요.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죠. 혹시 그럼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칼슘 보충제는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D 있죠? 그거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혈관이나 심장에 칼슘이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 보통 한 1000에서 1200mg 정도인데 이걸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식사로도 좀 챙겨 드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제로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좀 배분하는 게 현명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처럼 뼈에 적당히 자극을 주는 활동 있잖아요. 이게 칼슘 흡수에도 좋고 뼈 건강 자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영양소랑 운동 둘 다 중요하군요. 자, 세 번째는요. 듣고 좀 의외다 하실 수도 있는데 비타민 B12입니다. 이게 뭐 다리힘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는 신경 기능 유지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리 근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 비타민 B12는요. 우리 신경계가 건강하게 재기능을 하도록 지켜주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우리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자, 움직여 하고 전기 신호를 보내잖아요. 이 신호가 신경을 타고 쭉 전달되는데 비타민 B12는 이 신경을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는 수초, 마일린 쉬트라는 덮개, 이걸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이 수초가 손상되면 신호 전달이 막 느려지거나 중간에 새거나 왜곡되거나 하면서 근육이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아, 근육 자체는 멀쩡해도 그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약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B12가 부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다리가 뭔가 무겁고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아니면 꼭 남의 다리 만지는 것처럼 감각이 좀 둔해지는 느낌, 또는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증상, 이런 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자꾸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기 쉽고요. 걸음걸이 자체가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비타민 B12 부족이 숨어있는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니어분들한테 이 비타민 B12 결핍이 좀 흔하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비타민 B12는 음식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이 위산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또 위염이 있다거나 특정 약물, 특히 속 쓰릴 때 드시는 위산 억제제나 당뇨병 약 같은 거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B12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이 B12라는 게 주로 고기, 생선,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거든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거나 입맛 없어서 식사량 자체가 줄어든 경우엔 섭취 자체가 부족해지기 쉬운 거죠. 아, 흡수 문제도 있고 섭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군요. 그럼 B12는 어떻게 보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살코기, 생선, 달걀, 우유 같은 식품들을 꾸준히 잘 챙겨 드시는 게 기본이고요. 흡수가 좀 걱정된다거나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B12가 강화된 시리얼이나 아니면 보충제를 드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B12는 다행히 좀 많이 먹어도 몸 밖으로 잘 배출돼서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아주 심한 결핍이거나 흡수 장애가 있다면 주사로 맞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 싶으시면 혈액 검사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자 만나볼까요? 이건 정말 밤잠 설치게 하는 그 다리 경련, 쥐나는 거, 그거 잡는 해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저희가 자료 보면서 특히 흥미로웠던 게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육이 힘을 내서 딱 수축하는 데 칼슘이 중요하다면 마그네슘은 반대로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이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너무 과하게 긴장하거나 신경 신호가 좀 불안정해져서요.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막 깨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련이 있죠. 아니면 뭐 다리가 근질근질하고 벌레 기어가는 것 같고 불편해서 잠 못 드는 하지불안 증후군 이런 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아하, 그래서 밤에 다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그렇게 챙겨 드시는 거군요. 근육 이완 말고 혹시 또 다른 중요한 역할도 할까요? 그럼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도 꼭 필요해요. 이게 부족하면 몸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못 만드니까 쉽게 피로를 느끼고 다리에 힘이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또 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칼슘이 뼈에 잘 가서 자리 잡도록 돕고 반대로 혈관 같은 데 칼슘이 쌓이는 건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특정 약물, 예를 들어 이뇨제나 위산억제제 같은 거 드시면 마그네슘이 몸에서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야, 정말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은 미네랄이네요. 그럼 마그네슘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주로 푸른 잎 채소, 시금치 같은 거요. 그리고 견과류, 아몬드나 호박씨 같은 거, 씨앗류, 통곡물, 콩 종류, 아보카도 이런 데 풍부합니다. 식단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마그네슘 보충제, 예를 들면 뭐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나 글리시네이트 같은 거 그런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꾸준히 챙겨 드시면 다리 경련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에너지도 좀 나고 잠도 더 잘 오실 수 있어요. 네, 다음 다섯 번째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이 칼륨 부족도 다리 경련의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마그네슘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칼륨은 주로 세포 안쪽이랑 바깥쪽의 수분 균형을 맞추고요. 신경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돕기도 하고요. 그래서 칼륨 수치가 낮아지면 근육 세포의 정기적인 안정성이 좀 깨져서 갑자기 근육이 확 수축하는 거, 즉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칼륨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수분 균형이랑 신경신호 전달. 그럼 경련 말고 다른 증상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좀 약해지고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고요. 심장 박동이 좀 불규칙해진다거나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줘요. 칼륨이 우리 몸 안에서 뼈를 약하게 만드는 산성 성분을 중화시켜서 뼈가 손실되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칼륨 하면 보통 바나나만 떠올리는데 다른 식품은 없을까요? 네, 바나나 물론 좋은데요. 그거 말고도 고구마, 감자, 특히 껍질째 드시는 거요. 시금치, 아보카도, 콩 종류, 오렌지 등등 아주 다양한 채소랑 과일에 풍부합니다. 중요한 건 뭐 하나만 드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식품을 통해서 꾸준히 섭취하는 거고요. 보통 건강한 성인분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충분히 칼륨을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니까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벌써 여섯 번째네요. 비타민 K입니다. 아까 비타민 D, 칼슘 얘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뼈 건강 삼총사라고도 불린다고요. 특히 칼슘을 제대로 된 곳으로 딱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다리 건강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비타민 K는요, 칼슘이 엉뚱하게 혈관 벽이나 다른 부드러운 조직에 가서 쌓이지 않고요. 딱 뼈에 가서 제대로 붙도록 돕는 단백질, 오스테오칼슘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K 섭취가 충분한 노인분들이 골밀도도 높고 골절 위험도 낮았다고 해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군요. 혹시 근육이나 관절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최근 연구들에서 그런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비타민 K가 관절의 염증을 좀 줄여줘서 골관절염 진행을 늦추고 무릎 뻣뻣한 거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근육세포 안에 있는 칼슘 조절에도 관여해서 근력이나 근육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뼈, 관절, 근육 모두에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럼 비타민 K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K1, K2 뭐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비타민 K1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K2는 나토라고 그 청국장 비슷한 발효콩 있잖아요. 그거랑 치즈, 달걀 노른자, 거위간 같은 주로 발효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K2가 칼슘을 뼈로 보내는 효과가 더 크고 우리 몸속에서도 더 오랫동안 작용한다고 알려져서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 채소도 드시고 또 나토나 치즈 같은 발효식품도 다양하게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아,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막는 약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을 갑자기 바꾸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7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B6예요. 이것도 다른 비타민 B군처럼 에너지 만드는 데 관여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다리 근력화하고는 또 어떤 특별한 관련이 있을까요? 비타민 B6는요. 우리가 먹은 단백질 있죠. 그걸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고 또 그 아미노산을 재료로 써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효소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B6가 부족하면 근육 만드는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이 줄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아, 단백질을 잘 쓰려면 B6가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혹시 신경계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비타민 B12처럼 신경 전달 물질 만드는 데 관여해서 신경 기능을 돕습니다.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적혈구 만드는 데도 필요해요. 적혈구가 우리 근육에 산소를 날라주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B6가 부족해서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지면 근육이 산소를 충분히 못 받으니까 쉽게 피로해지고 지구력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비타민 B6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나요? 닭고기 같은 가금류나 생선, 특히 연어, 참치 같은 거요. 그리고 돼지고기, 통곡물, 바나나, 감자, 병아리콩 이런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비교적 여러 음식에 골고루 들어있어서 아주 심각한 결핍은 좀 드문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식단이 좀 부실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건 안전한데 고용량 보충제를 너무 오랫동안 과하게 드시는 건 오히려 신경손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7가지 영양소, 비타민 D, 칼슘, 비타민 B12,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K, 그리고 비타민 B6까지. 이 영양소들이 각각 또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시녀분들의 다리 근력, 신경 기능, 뼈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고 자꾸 쥐가 난다고 해서 그걸 그냥 아이고 나이 탓이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 식단에 이런 중요한 영양소들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그게 활기찬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들 잘 기억하셨다가 식단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요. 다시 힘차고 가벼운 다리로 원하시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공원 산책도 좋고 친구분들하고 즐겁게 만나는 것도 좋고 또 손주들하고 신나게 놀아주시는 거 다 더욱 활기차게 즐기시기를 저희 골든 헬퍼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러분 의견 듣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큰 힘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익한 삶의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알찬 정보 가득 담아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